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로 표시하라는 choose righ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원 코드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값이 1이면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가 함정이에요. 그 외에는. 그래서 right라는 함수에 의해서 회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선택 함수인 choose 함수가 나오면 끝번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끝번호가 얘는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일 때 가구, 2일 때 도서, 3일 때 요리에 그 외에는 손글씨가 4번일 때 손글씨, 5번일 때 손글씨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는 손글씨니까 4번도 손글씨, 5번도 손글씨구나 하고 뽑은 결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choose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도서 아니고 1일 때 가구, 2일 때 도서, 3일 때 요리, 4일 때 손글씨, 5일 때도 손글씨 이렇게 4번과 5번일 때도 손글씨를 쓰는 작업을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1년도 상시 1회 3번 문제에 보면 출석 영역의 수강자별로 동그라미 5의 개수가 하나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가지고 출석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뭐를 써야 되냐면 count if를 써야 돼요. 5라는 문자가 몇 개 있어? 를 구하는 거니까 문제상에 나온 말은 count if를 써야 돼요. 근데 count if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count a가 나왔잖아요. count a라는 함수는 뭐예요? 공백이야 아니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출석률에 보면 동그라미가 땅땅땅 들어가는 사람은 출석을 다 하죠. 여기는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공백이 하나 있고 채워진 게 3개 있구나. 공백이 아닌 게 3개 있구나. 얘는 카운트 A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백이 아닌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이 있는 건 결석, 공백이 아닌 건 출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나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A에 의해서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잖아요. 카운트 A에 의해서 출석률이 체크된 영역에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야가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얘는 출석률에 따라서 1, 2, 3, 4가 나오겠죠. 그러면 choose 함수에 의해서 1일 때, 2일 때 처리하시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표시하는 것은 25%로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뭐로 나와요? 0.25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백분율 셀서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력할 때 문자화된 숫자 형태로 직접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옴표 50%, 따옴표 75%, 따옴표 100% 이렇게 넣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 내가 직접 백분율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자화된 숫자 형태로 여기 보면 일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위크데이를 쓰라 그랬어요. 상시 2회 5번 문제. 자, 공연일에 해당되는 공연 요일을 표시하세요. 요일은 계산 방식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세 글자로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크데이를 기억하셔야 될 게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함수가 위크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3은 월요일부터 0, 1, 2, 3, 4, 5, 6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법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쓰라 했으니까 방법을 2를 쓰는 거예요. 자, 21년 상시 2회 5번 문제죠. 자, 여기 보면 공연일이 있어요. 공연일. 그러니까 공연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연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숫자로. 그래서 여기서 뭐를 쓰냐 그러면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 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시리얼 넘버가 날짜라 그랬어요.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는 원래 순서대로 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리얼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턴 타입에 내려가면은 유형을 결정하는 수인데 1, 2 또는 3이 나오고 일요일이 1부터 시작하는 유형은 1번, 월요일이 1부터 시작하는 유형은 2번입니다. 월요일을 0부터 1을 6으로 하는 건 유형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1번으로 시작하는 걸 쓰라 했으니까 여기 리턴 타입을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면 당연히 1부터 7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면 되잖아요. 1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1일 때 일요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2일 때는 월요일로 표시하고, 3일 때는 화요일로 표시하고, 4일 때는 수요일로 표시하고, 5일 때는 목요일로 표시하고, 6일 때는 금요일로 표시하고, 7일 때는 토요일로 표시해서 요 내용을 채워서 공연일에 따른 공연 요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1, 2, 3, 4가 아닌 다른 게 나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는 하시고 mi 하시고 미드 함수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쭉 채워요.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없어요. 5번이. 그리고 6번이 있어요. 그러면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일 때 남자, 4일 때 여자.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남탭, 여탭, 남탭, 여탭, 공백, 공백. 6번까지 공백을 넣어주고 처리하면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예요. 추주와 if 에러와 mid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 함수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if 에러를 쓰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에러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5번과 6번일 때 작업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4번까지만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웠더니 얘가 6번일 때 값이 없어요 하고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했을 때 if error가 나오면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메시지로 대체해 주는 게 if error잖아요. 에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얘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녀 1, 2, 3, 4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값을 넣지 말고 에러를 발생하시고 if 에러에 가서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꿀 거예요가 따옴표 2개 넣는 거예요. 따옴표 2개. 그리고 내용을 다시 채워보면 에러 메시지가 공백으로 바뀌는 작업이 된 겁니다. 한번 했던 거니까 그냥 같이 하시죠. 출발 일자를 이용하여 출발 요일을 표시하는데 일요일이 1번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위크데이에서 방법을 1번을 쓰라는 얘기죠. 자, 출발 요일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위크데이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출발 일자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하는데 1번 형식, 일요일이 1번이 되는 1번 형식을 사용해서 요일을 구하시고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일 때 일요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월요일 쓰시고 화요일 쓰시고 수요일 쓰시고 목요일 쓰시고 금요일 쓰고 토요일을 쓰는 형태로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한번 했던 스타일의 문제에서 뭐만 빠진 거야? if error가 없는 것 뿐이에요. 아닌가? 되셨나요? 자, 공개 문제 B형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8번째 문자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라고 표시하세요. 추주와 미드 쓰라 그랬죠.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다 쓰는 거죠. 그래서 미드를 쓰는 거죠. 미드. 눈하시고 MI.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하고 넣어주시고 성별에 해당되는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남탭, 여탭, 남탭, 여탭 함수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 행과 열이 만다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매치값은 이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매치는 찾으려는 값이 있고 찾을 범위를 넣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이 값이 몇 번째 칸에 있어, 몇 번째 셀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처럼 방법이 0과 1이 있는데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방법이는 유사일치인데 오름차순돼 있어야 돼요. 단 방법이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유사일치 찾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없을 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에 의해서 버림 작업을 해요. 버림.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아요. 라운드 다운하고. 근데 단 자릿수가 0일 때, 즉 정수를 구할 때는 생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22년도 상시 2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년도 상시 2회 5번.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5번에 보면 표 5에서 여기 통화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통화명에 해당되는 값을 위치를 찾아서 여기 있는 환율을 뽑을 거예요. 자, 얘는 주로 인덱스 매치는 V룩업
F과 H 룩업 대신에 사용할 때 쓰는 게 인덱스 매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AUD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값을 뽑아주세요 하는 VLOOKUP 문제예요. 그러니까 VLOOKUP을 한번 써볼게요. VLOOKUP 하시고 찾으려는 값이 얘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얘는 채우는 작업을 안 하니까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돼요. 이 범위에서 우리는 환율을 뽑을 거예요. 2열에서. 그리고 문자 데이터고 똑같은 값들이 다 있으니까 0을 방법을 쓰면 이렇게 915.52라는 값이 뽑히는 VLOOKUP 작업이에요. VLOOKUP 작업. 그러니까 VLOOKUP에 의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으려는 값이 있어요.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여기가 뽑을 값들이 있죠. 뽑을 범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 찾으려는 값이 나오면 매치를 쓰시면 돼요. 매치 값의 범위가 찾으려는 값의 범위예요. 뽑을 범위가 인덱스 함수를 쓰시면 돼요. 뽑으려는 범위가 인덱스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값을 뽑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AUD에 있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그 두 번째라는 값을 어떻게 찾아요? 매치에 의해서 AUD가 이 안에서 몇 번째 있어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있어를.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와 매치에 의해서 환율을 표시하세요. 표시할 값이 여기잖아요. 인덱스 범위. 그러면 여기서 는 하시고 인덱스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그 범위에서 지금 행이 몇 개 있어요? 5개 행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가 매치예요. 매치. 그럼 여기서 매치를 쓰려면 마법사 안에서 마법사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쓰시면 되죠. 함수 추가를 하시고 모두 밑에 클릭하시고 M 하고 누르면 얘가 M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함수로 와요. 매치로 왔죠. 확인하시면 찾으려는 값,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이 뭐야? AUD가 찾을 범위가 어디야? 통화명 범위야.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은 문자니까 0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있어요. 그럼 이 인덱스 함수에 사용하는 표시가 여기에 2라는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열은 몇 개예요? 1개가 있죠. 뽑을 열은. 이렇게 구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런케이션이라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하고 0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랭크 함수에 의해서 자 하프 마라톤이라는 기록 결과값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기록 전체로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0은 큰 수의 1등, 1은 작은 수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록 경기에 달리기예요. 시간을 쟀어요. 그러면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그래서 얘는 1을 넣어주셔야 돼요. 0이 아니라. 랭크 함수의 0과 1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면 이 사람은 지금 값이 없잖아요. 지승대라는 사람은 하프 마라톤을 하다가 도망갔나 봐요. 그 결과값이 안 나오죠. 여러분 하프 마라톤이나 이런 마라톤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중간에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온 사람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실격으로 에러 메시지를 바꿔주세요. if 에러에 의해서 실격이에요 하고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완성을 하시면 돼요.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분류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꾸는 게 뭐예요? 어퍼 하시고 분류가 들어가 있는 주소 H16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분류를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 결합은 하나씩 결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결합하라 그랬어요? 백이라는 문자를 결합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문자를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빼기가 뒤에 붙었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 그랬어요? 생산 일자에서 월만 뽑아서 또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 하시고 month 넣어주시고 생산 일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제품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품 코드가. 그리고 이 내용을 쭈르륵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하나씩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기타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 학점의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니까 21년도 상시 2회 1번 문제를 보면 여기 학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점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는 stdv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 보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볼까요? stdev 선택하고 이렇게 보면 밑에 풍선 도움말을 보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 sum 하고 나오면 얘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버러지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넘버 1, 넘버 2 그러니까 stdv도 똑같아요. stdv 뭐예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 선택하고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범위만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학점 범위를 선택하면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 그러면 합계, 에버러지 그러면 평균, stdv 그러면 표준 편차야 하고 학점의 범위만 선택하시면 학점의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그럼 여기다가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반올림하여. 그러면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로 들어가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2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굳이 어려운 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stdv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문제 풀다가. 자, 순위계차의 라지와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 2에서 순위계 두 번째로 큰 수를 두 번째 큰 수 찾고 세 번째 작은 수를 찾아서 차이값을 계산하니까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라지에 의해서 순위계 범위에서 두 번째 큰 수를 구하시고 빼기 스몰에 의해서 순위익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빼면 차이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라지 빼기 스몰을 해달라는 문제였어요. 라지 빼기 스몰.
그 상시 21년도 2회 문제에서는 기준일과 출발일 사이에 남은 일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남은 일수를 구할 때는 오늘 날짜를 카운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빼고 내일부터 날짜 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days라는 함수예요. days. 그래서 는 하시고 da 하시고 days. 마법사 들어가서 보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예요. end date, start date니까 end date. 종료일이 되겠죠. 출발일. 그 다음에 기준일이 start date. 그리고 얘를 쭉 내려가면서 남은 일수를 구할 때 이 주소는 따라가면 안 되는 무슨 주소?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주소를 언제 넣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작업을 하시고 채워서 맨 마지막 줄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일이 따라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절대 주소를 넣는 형태로 사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상시 4회 4번 문제는 국가명, 여기 국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수도는 모두 소문자로 바꾸고 결합하는데 수도 앞뒤에 가로를 놓는 문제죠. 문자의 결합. 그래서 먼저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라 했으니까 어퍼를 쓰시고 수도를 클릭하시고 엔터.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결합할 게 엔드 하시고 따옴표 가로 넣는 걸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모두 소문자로 바꿔 결합하는 거예요. 또 엔드. 항상 결합할 때마다 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꾸라 했으니까 로우를 선택하시고 수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엔드에 의해서 닫는 가로를 내가 직접 넣어주는 형태로 완성을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결합하는 문제예요. 학과에서는 앞에서 세 문자를 뽑고 입학일자에서는 연도를 뽑아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세요. 학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연도를 뽑아서 그냥 결합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레프트에 의해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레프트를 이용해서 학과에서 몇 개 뽑으라 그랬어요? 왼쪽에서 3개. 3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를 넣어주시고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엔드에 의해서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서 결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어 넣어주시고 입학일자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입학 코드가 구해진 거예요. 입학 코드가. 문자열 결합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만 해보시면 무난히 되실 거예요. 1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입 횟수가 150 이상 이거나 하니까 오화 연산이에요.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표시하라 했습니다. 에버러지와 if와 오화 함수를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표시하라는 단순 if예요. 그런데 구입 횟수가 있어요. 얘가 150 이상이에요. 요거는 함정이에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회원 코드 한 사람에 대한 등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 횟수 94,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얘가 구입 총액 평균보다 커요잖아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하라고요.
계산하는 조건이 먼저 나왔으면 앞에 있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항상 if 함수는 1대1로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입총액 H3에 있는 값이 뭐보다 커요죠. 크면이죠. 늘을 쓰시면 안 돼요. 크다만 쓰시고 에버러지를 넣어주셔서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묻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138만 2천 원이에요. 얘가 평균값보다 커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179만 4천 원이에요. 얘가 평균값보다 커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평균값을 비교해야 되죠. 그럼 이게 따라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평균가의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에버러지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주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대 주소 안 넣고 작업을 따당 하고 채워서 확인을 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의 범위가 이렇게 내려와서 평균값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균값의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더블 클릭. 그리고 평균값의 범위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소 범위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좀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항상 조건 하나를 먼저 하시고 AND나 OR을 추가하세요. AND OR부터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을 처리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로 묶이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나니까 OR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처리했고요. 그 밑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에요. 잖아요. 그러니까 구입 횟수가 G3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15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내용을 쭉 채워보시면 여기 하나가 true로 바뀌었네요. 바뀌었나? 그러면 if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OR에 의해 조건 1과 조건 2를 처리했잖아요. 그럼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VIP, 거짓일 때 일반이라고만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처리하시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세요.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등이에요. 그리고 if와 랭크 함수와 choose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이 문제는 if 랭크 함수 문제예요. 또는 랭크 choose 함수로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순위를 구하고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를 알고 싶은 값, 그 다음에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큰 수의 1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수를 구해요. 그러면 얘는 1등, 2등, 3등일 때 값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choose 함수를 참일 때 쓸 거예요. choose 함수를. 그래서 등수를 구했는데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판단을 하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자, 조건을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참일 때는 1등, 2등, 3등을 choose 함수에 의해서 표시할 거고 거짓일 때는 공백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주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주에 들어가서 인덱스 넘버를 구해야 되잖아요. 인덱스 넘버가 여기서는 뭐예요? 1땐 1등, 2일 때는 2등, 3일 때는 3등을 구하는 등수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값을 복사해서 붙이는데 작거나 같아 3은 빼야 돼요. 랭크 함수 넣으시고 여기에서 1일 때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처리할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1등, 2등, 3등일 때 추주함수에 의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오던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등수를 구하고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false를 구하시고 3보다 작을 때 추주함수에 의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넣는 참일 때 추주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사용하면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참일 때 VIP, 거짓일 때 일반,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참일 때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2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높이뛰기 기록 경기에서 수상 내역을 표시하는데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아니요. 한 장 넘기셔서 1위면 1등, 2위면 2등, 3위면 3등, 나머지는 공백을 if와 랭크 함수를 쓰고요. 기록이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얘는 높이뛰기예요. 큰 수의 1등이에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눈하시고 array 인큐 랭크 쓰시고. 자,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지수. 기록값 전체예요. F4. 큰 수의 1등을 하라 그랬어요. 0. 하시고 엔터. 그러면 요렇게 순위가 구해졌어요. 중첩 if예요. 1에는 1등, 2에는 2등, 3에는 3등, 나머지는 공백. 첫 번째 비교할 값이 는 1이에요. 하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if 함수를 추가하는데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항상 뭐 하라 했어요? 조건을 컨트롤 C로 복사해 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등이라고 쓰시고.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아니면일 때 if 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2예요 판단하고 2등을 놓으니까 복사한 걸 붙여서 2라고 쓰시고 2등. 또 아니면일 때 3이면 3등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3이면 3등,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중첩 if가 나오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준이라 해서 빼기 가입일의 연도를 구해서 이제 등급을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에서 연도를 뽑는 함수가 뭐예요? 이어져요. 그리고 기준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가로 닫고 빼기 하시는데 가입일에서 또 연도를 뽑아서 빼는 거죠. 그리고 엔터하면 이렇게 4등급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요. H2에 있는 값의 연도를 뽑아요. 빼기하고 이어에서 G사를 넣어요. 왜 안 바뀌지? 여기서 갑자기 날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일반으로 돌려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기준 1에서 가입 1의 연도를 뺐을 때 그 값이 10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샵 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서 클릭해 봤더니 기준 1이 따라 내려왔잖아요. 기준 1은 따라 내려오면 안 되죠. 그리고 기준 1에 들어가 있는 H2가 무슨 주소?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쭈르륵 채워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판단하는 게 뭐예요? 10년 이상이면 검은 별이에요. 크거나 같다 10을 넣어주시고 true, false를 구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검은 별, 하얀 별, 공백 3개를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중첩 if예요. 조건을 복사하시고 미음 한자, 그럼 검은 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중첩 if를 넣어주시고 조건을 붙이신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요? 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슨 별? 미음 한자에 하얀 별을 클릭해 주시고, 5년 미만은 공백이니까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셔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쓰는 문제예요. if와 count if. 회원에서 표기에서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 있으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표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서를 빌려간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 아이디 K001이 몇 번 빌려갔지를 구해서 그 값이 2보다 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에요. 그럼 회원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몇 번 빌려갔는지 count if에 의해서 얘가 이 범위에서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물결 if 함수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면은 절대 주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옆으로 이렇게 채울 때 얘는 조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요 아이디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true, false를 구하기 전에 아이디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럼 count if의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뭐예요? 회원 아이디 범위에서 이 아이디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는데 이 범위가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개수가 나왔죠. 그럼 이 값이 2보다 커요로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울 때는 컨트롤 R,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true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셔서 참일 때 우수 아니면 일반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채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들어가는데, 보면 소속이 있어요. 여기 소속이 있고 출발 시간이 있고 도착 시간에 의해서 주행 기록을 계산하세요.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에요. 소속은 오른쪽에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참이면 주행 기록에다 2분을 더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안 해봤던 유형이에요. 주행 기록을 구하라는 건 그냥 능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면 이렇게 주행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면 돼요. 주행 기록은. 그런데 얘는 뭐예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를 뽑아다가 그 값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면 2분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ue, false에 의해서 소속이 들어가 있는 값에서 오른쪽에서
right에 의해서 소속이 들어가 있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뽑힌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따옴표 자동차. 그러니까 true, false를 구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그 값이 자동차예요 를 구해서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착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예요. 주행 기록은 뭐예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여기도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에요. 2개 다. 참일 때도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거짓일 때도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똑같아요.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는. 다만 참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2분을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다 2를 더하시면 안 된다고요. 2분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타임을 하시고 0,2,0 쓰는 요게 2분이란 말이에요. 2분을 더해주는 값이 타임에 의해서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값이 위에 값이 여기가 0.024 여기가 0.023 하고 값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참일 때 타임에 의해서 0,2,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답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0,2, 하고 처리된 거예요. 이렇게 0분, 0초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뒤집어졌어요. 이거 푸신 분은. 그래서 2분을 더하는 작업을 하고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고 짝수이면 여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홀수와 짝수를 구하는 방법이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예요. 2로 나누어. 그래서 여기에서 8번째 하나를 뽑아서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이면 남, 짝수이면 0. 여기서 mod라는 함수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주민번호에서 먼저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 보겠습니다. mid라는 함수죠. 자, 마법사에 들어가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먼저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가 나왔어요. 이 값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d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나누는 수가 뭐예요? 그러면 2로 나누어야 돼요.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5의 배수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5의 배수. 5의 배수는 뭐예요?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예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구했을 때 우리는 뭐를 판단해요? 홀수예요가 뭐예요? 그 값이 1이에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값이 1이에요. 는 2라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구하는 작업이. 그러면 true, false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남, 탭, 여. 참일 때 남, 거짓일 때 여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과목, 2과목이 각각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 1과목이 40보다 커요. 조건 2과목이 40보다 커요.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1과목, 2과목.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이 60 이상이요를 먼저 처리하셔서 첫 번째 조건. 지문상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을 먼저 하시고 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AND 연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은 1과목이 40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 이상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문제에서 나온 거하고 틀리게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해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참일 때 합격이라고 쓰시고 거짓일 때 불합격이라고 쓰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파워 거듭 제곱. 그러니까 파워 2,5 그러면 2의 5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3회 2번 문제에 보면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그 값의 여부에 따라 즉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그 다음에 20 이상 25 미만에서 20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0 미만은 다 뽑아냈기 때문에 남은 값들이 20 이상인 값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25 이상 미만만 찾는 거예요. 정상. 그러면 25 미만을 다 뽑아냈어요. 그럼 남는 게 25 이상이에요. 그래서 25 이상은 아니면 B만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능하시고 체중 나누기 신장이에요. 체중 나누기 신장. 근데 이 신장을 구하는데 신장값의 거듭 제곱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넘버 수는 뭐야? 그러니까 1.73이 들어가 있는 G3을 넣어주시고 제곱이니까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나누기 신장의 거듭 제곱값을 체질량 지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첫 번째는 뭐예요? 20 미만이면 판단하는 게 작다 20이에요. 그리고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리고 if 함수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체중, 정상, 비만 3개를 표현하니까 중첩 if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복사하시고 이때는 저체중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아니면일 때 다시 또 판단하는 작업을 해요. if로.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이번에는 얼마? 25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쓰시고 아니면 비만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을 좀 기억해달라 그랬죠. 이렇게 썸에서 첫 번째 주소는 절대 주소, 두 번째 주소는 상대 주소를 만들어서 채우면 누적 합계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3회 5번 문제를 보면 결제 금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누적 합계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그 우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서 나오는 작업이 누적 합계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서 나오는 게 누적 합계라고요. 그래서 얘를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주소를 클릭하시고 콜론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J5에서 J5에 자기 자신 되겠죠. 첫 번째 값이니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값을 주소를 절대 주소를 넣으시고 뒤에를 상대 주소를 넣어서 채우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하고요. 두 번째는 2개의 합계, 여기는 3개의 합계, 여기는 4개의 합계, 여기는 5개의 합계 이렇게 누적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누적 합계를 구해서 그 값이 7만원 이상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true, false를 구해주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중첩 if 함수 문제예요. 조건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골드, 아니면일 때 어디로 가라 했어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면 다시 또 판단하는 거예요. 누적 합계를 구하는 답이 이번엔 얼마 이상이에요? 5만원 이상이면 실버,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7만원 이상은 나오면 골드를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7만원 미만은 우리한테 함정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공백, 실버, 골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돌려주는 작업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상시 4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채용 여부를 구할 거예요. 기준연도에서 기준연도가 있어요. 기준연도에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뺀 값이 20살이 넘어가야지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생년월일에 뺀 값이 20 이상이면 채용,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게 이거잖아요. 능하시고 기준연도는 연도값이 나와 있어요. 그냥 빼기 하시면 되는데 생년월일에서 뭐를 빼야 돼? 연도를 뽑아서 빼야 되는 거예요. 이어하고 놓으시고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하면 얘가 이렇게 날짜로 바뀐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뭘로 하라고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라고. 그럼 이 사람은 19살이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쭈르륵 채워보면 이상하게 바뀌었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해보라 그랬죠. 그럼 기준연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기준연도를 절대 주소를 넣고 빼야겠구나 하고 여기를 달러를 넣으시고 다시 날짜로 바뀌면 일반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이제 나이가 제대로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if 함수니까 true, false를 구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기준일에서 생년월일에 연도를 구해서 뺀 값이 20 이상 크거나 같다를 넣어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채용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에 관련된 자 여기 1번 문제 보면 응실이 있어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는데 단 요일은 월요일이 1번이 되래요.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것은 방법 1, 2, 3 중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번이 일요일, 2번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위크데이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야 돼요. 자, 요일에서 날짜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1, 2, 3이니까 문제에서 응시일이 1부터 5이면 평일이에요. 1부터 5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이에요. 그럼 1부터 5까지가 평일이라는 건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위크데이에 의해서 요일을 숫자를 구해보겠습니다. W 이해하시고 위크데이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날짜 넣어주시고 월요일이 1번으로 쓰는 2번 방식을 쓰라 그랬어요. 2번 방식을 써서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내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숫자가 1부터 5까지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를 구하시고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그 값이 뭐예요? 평일, 주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위를 구했을 때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을 취하는 if 랭크 함수가예요. 근데 얘는 랭크를 쓰라는 게 아니라 뭘 쓰라는 거예요? 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점에 나온 값이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자, 순위를 구하는데 라지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가 같아요 하고 라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총점 범위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큰 수야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를 쭉 확인해 봤더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럼 맨 마지막을 더블 클릭했더니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는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따라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범위는 절대 주소구나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면 1등이 여기 한 명이 나왔잖아요. true가. 그러면 이 사람을 최우수로 찍는 중첩 if예요. 최우수, 우수, 공백. 그럼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조건을 복사하신 다음에 최우수. 아니면 이른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이고. 이번에는 몇 등이에요? 두 번째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1을 2로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라고 쓰시고 아니면 공백.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수예요? 이 사람은 우수예요?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중첩 if로 순위를 구해서 1등이에요? 그럼 최우수. 2등이에요? 우수. 이런